이 부분을 지나서 지금 유심설이 대성해서 계속해서 전천이 되고 발전이 돼 나가면서 모든 것을 일체 유심대로 다 사안게 되거든요. 그 교리발달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법성계 구절 중에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전부 이경계예요. 불이합니다. 하나와 전체가. 그래서 의상스님이나 화엄가들이 동전 10개 수십 전류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화엄반들이 제가 듣기로 그 화엄반 스님들이 꼭 이거를 함께 듣고 가셔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또 앞자리까지 이게 양보가 안 되고 계신다 그래서 특별히 화엄반 스님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화엄을 조금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시는데요. 괜찮겠어요? 예. 감사하다가 요 앞에서만 나오네. 시문반 스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번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또 공부가 잘 될 수 있어요, 화엄이. 근데 평소에 뭐 지금 다 듣고 계시겠지만, 또 항상 그 공양 우리가 해보면, 그 밥을 드시는 게 1년 12달 잡사도 안 물리는데요. 의하다가 국수나, 의하다가 라면까지도 먹어보면 괜찮을 게 있거든요. 1년 12달 라면을 먹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창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1년 12달 밥은 괜찮죠. 그래서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제가 의하다가 와서 특강이니까 제가 화엄 쪽을 좀 신봉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도루코 있잖아요. 도루코 면도날. 요즘도 도루코 면도날 쓰세요? 그게 우리 어릴 때도 그때 도루코 선전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 도루코 면도날을 어디에다가 그 광고를 냈냐 하니까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광고를 냈다 그러네요. 어린이 놀이터에 그거를 이걸 세워놓고 위에다가 도루코 면도날 선전을 해놨대요. 그 사람 정신 나갔지. 애들이 무슨 면도날을 쓰느냐. 근데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 다 도루코를 찾더랍니다.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3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후를 바라보고. 어린이 포교도요, 사실은 몇십 년 후를 바라보야 나오고, 교육도 100년 지대기라 그러죠.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해야 여기에 가해져요. 당장 이렇게 하면 성과 나는 거 볼라 하면 누가 공부한 사람한테 장학금 되고 교육에 열중하겠어요. 들어가는 중인데, 그죠? 그래서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참 많고, 또 하나는 그 선전이 지나갈 때요,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가지고 인지를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잠깐 스쳐 지나게 하게 하는 선전들이 있다 그러네요. 잘은 몰라도. 언뜻 보면 안 보이는데 뭔가 잔상에 남도록 해주는 거. 계속 생각하게 한다네요.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네요. 지금 한반 스님들이 공부를 다 한 마당에서 복습 삼아 한번 화엄을 듣는 것도 좋은데요. 몇 년 뒤에 할 공부를 대비해서 뭐 자세하게는 안 들어도 대강 한 용어를 들어놓으면 그때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럼 이제 법성계는 우리가 또 항상 하는 거니까. 게다가 상적상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을 시간과 공간에 연결해서도 말씀을 하죠. 제가 5년 전에 여기 특강 와서는 법성계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때 2시간짜리라서. 오늘이 더 1시간이나 좀 남아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요거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하나와 열, 하나와 전체, 하나와 많은 거,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다 넣을 수 있어요. 하나라는 거와 일체라는 거. 존재와 존재니까. 존재와 존재로 말씀을 했을 때 하나와 일체. 물론 여기에 관련되면은 2와 4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4와 4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여기. 그러나 이사상적이고 사사상적이죠. 그래서 상적, 상임, 무예, 불이, 자재 이런 거는 2와 4, 4와 4 다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섞어 놓기는 했는데, 이러한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그 바람일행과 육상원령으로도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것까지 하고 아니면 그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성보살도, 일성보살도를 처음에는 육바라밀행으로 놨지만 열이라는 만수를 써서 십바라밀로 말씀을 하죠. 근데 화엄경에서 말씀되는 십바라밀은요, 모든 바라밀은 그 치문반에서 말씀할 수 있는 십바라밀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십바라밀 법문을 하는데 환경반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치문반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용이 똑같으면 4년 동안 뭐 했냐 이거요. 그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치문반 스님들이 더 당당하고요. 차례 법문 때. 화엄반들이 더 쫀다 그래요. 우리보다 4년 더 배워가지고 더 나은 게 뭐냐 할까봐. 오히려 4년 더 배워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책임감을 더 느끼죠. 네, 그렇다는데요. 바라밀행도 마찬가지. 바라밀 설명이 삼성에서 또는 일반 처음 대승에서 6바라밀이 화엄적으로 오면은 법상도 마찬가지 10바라밀인데 10바라밀을 어떻게 닦아지다고 원하냐 하면은 초환희지에서 네 번째 원이 그죠? 여러 대바라밀을 총상 내지 괴상으로 닦아지다 부분 나오죠. 그래서 총상 내지 괴상으로 이 전부 육상인데요. 이 부분은 육상이 원흉하다 하는 게 화엄의 십현연기문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화엄의 법계 연기를 드러내는 한 큰 축이죠. 십현연기문과 함께 육상원흉문이. 그래서 육상으로 닦아지다 십바라밀을 이런 원을 하고 있어요. 십바라밀 설명을 보시바라밀 내지 지바라밀을 육상원흉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화엄적으로 일성보살이 닦아가는 십바라밀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일과 열의 관계, 공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보겠지만, 근데 일단 이 열이라는 숫자가 무진수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상스님의 수십전유만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동전 10개를 나열을 하는데, 10개인데요. 그 동전 10개를 같은 1전짜리로, 뭐 100원짜리든 1전짜리든 나열을 해놓는데 1전짜리 10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부 다 1전의 나열임을 1전 이래서 10번 하면 이게 최전이에요. 자체가 1전짜리니까 동전에. 그런데 순분이 매겨졌죠. 나열함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이제 위전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제1전, 제2전, 제3전 내지 제10전 이래 되죠. 어디에 놓여있냐에 따라서 첫 번째 동전 내지 10번째 동전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덕전.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게 1전도 연기된 존재고 10전도 연기된 존재죠. 연기된 존재의 연에 따라서 가져지는 힘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이 덕전인데요. 여기 1전이면 이건 2전이고 이건 3전이고 이건 10전이죠. 우리가 헤아릴 때에 동전 10개 쭉 놔두고 제1전, 제2전, 제3전 안 하죠. 1전, 2전, 3전 내지 10전 이래요. 여기 셀 때도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 안 하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래 나가죠. 그러면 같은 1전짜리인데 자리가 10번째에 놓이면 이건 10전이라. 10전이죠. 이제 9번째 놓이면 9전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자리 하나 치워버리면 2전이 1전이 되고 10전이 9전이 되죠. 그래서 연따라 바뀌어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100번째에 온 사람 예를 들면 달마야 놀자를 4만 명째에 관람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이러면 4만 번째에 딱 가면은 앞에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3만 분에 입장이 되죠. 그럼 사오는 거죠. 그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갔는데 왜 그 사람은 4만 명 데리고 간 게 아닌데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부분이 그러면은 형평이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 이거는 1전이고 그런데 10전은 1전이 없으면 10전이 성립 안 되죠. 그래서 10전이라는 거는 1 가운데 1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2전도 1전이 없으면 2전이 안 돼요. 그래서 2전이 뭐냐? 1 가운데 2전이다. 이래 보죠. 이래 봤을 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무진수로 보니까 1중 10, 1중 다, 1중 일체 이래 나간다. 이 부분은. 근데 이것을
정문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10전이고 10전이 1전이다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하나 가운데 10전의 입장 하나고 하고 열 가운데 내려오면서 다시 보면 10전에서 거꾸로 내려오면 1전은 열 가운데 10전이 되는데 열이 없으면 10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10 가운데 하나와 1 가운데 10은 같은 예를 들어서 1이라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저 전체 중에 하나인 거와 하나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개 존재가 전체 한반이나 전체의 우문사 학인 중에 개인이라는 거 하고 한 개인이지만 이 개인을 나 한 개인의 전체 우문사 학인을 다 담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틀린다는 거죠. 이래서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걸로 상적 상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걸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법성계에서 다시 9세 10세 호상적 인물잠랑 객별성 이거예요. 9세와 10세가 서로 상적하지만 곧 하나이지만 둘이 아니다. 그러나 또 잠난치 않고 따로 이른다 이랬는데요. 어째서 9세냐라는 것을 이제 안 배우신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의상스님이나 의상스님 제자분들이 지엄스님 말씀을 빌어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승법계도 주석서 속에서 주석서들 속에서 그런데 왜 9세라 했냐 우리는 보통 9세라는 말을 안 하죠. 또 10세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시방은 많이 쓰는데 시방 3세 부처님 이래 많이 하지 시방 10세 부처님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환경에는 또 우요 3잡을 하는 우요 10잡이 많이 나와요. 3하고 10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9세냐라고 했느냐 하니까 계산은 이래 하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곱하면 9세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래서 9세 그런데 전부 다 탈라 일념이다. 그래서 보태면 10세 그러나 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그래서 인불잠난 객별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한데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경문에 보면은 이세간품에 과거의 현재를 설하고 과거의 미래를 설하고 과거의 과거를 설하고 이 말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꿈 비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꿈 비유를 들었냐 하니까 기와 나르는 꿈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나하고 기아를 이었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더라 가지고 했어요. 꿈 가지고요. 꿈 가지고 이 깨달음의 비유를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술몽세형 같은 것도 전부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꿈의 비유는 대부분 유의제법이 꿈 같고 환 같고 그죠 물거품 같고 이럴 때 꿈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유의법 속에서 무의법이나 무루법을 또 체득해가죠. 불 속에 연꽃이 피듯이 망상 부리는 중생심으로 역시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유로 또 들으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를 해 나가기도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근데요 나는 중간에 사다리 중간에서 기아를 나르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붕에서 기아를 입고 아들하고 손주는 밑에서 날라주고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더라를 9세 10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로 보냐면 나는 이제 언제나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오늘의 나 그래서 이게 오늘은 현재죠 그죠? 오늘 현재 같이 있어요 현재. 근데 아버지는 지나간 세대 나보다 간 세대 어제 할아버지는 영간 세대 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들은 우리의 호프 미래 내일 손주는 모레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데 과거와 미래 현재 근데 언제나 어디에 초점 맞추면 오늘은 나예요. 오늘을 언제나 현재를 생각하는 데서 모든 존재를 바라본다고 대부분. 그런데 오늘을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그런 게 닷새가 나고 다섯 그 시간의 분류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어제 만났는데 과거에 만났죠. 안 하죠. 그죠? 내일 또 합시다 하는데 미래에 합시다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짧은 세월은 대부분 다섯 가지로 많이 써요. 영어도 그렇고, 일어도 그렇고, 여기 많이 개방을 해놔요. 그럼 그 전에는 그제, 그 모레, 이래서.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을 현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의 입장, 현재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오늘이 현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언제나 오늘이 현재의 현재이기만 하냐? 아니라고 보죠. 뭐냐 하니까 어제 이전 과거의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미래의 입장, 내일 모레 그 이후의 입장, 미래의 입장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은 미래의 과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가 오늘의 나가 언제나 우리는 오늘의 나는 현재만 생각하는데 지금 나. 예, 우문사 확인, 지금 확인으로서 현재 살고 있는 나는 언제나 현재의 현재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오늘이 과거의 미래일 수도 있고 미래의 과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제는 지나간 세대로 보는데 어제를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입장에서 어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어제를 보니까 어제는 현재의 과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그 시점 물론 있겠죠. 과거 그 시점, 어제 그 시점, 과거 입장에서 어제 그 시점을 보면 과거의 어제 시점에서 어제를 보면 어제가 현재가 되죠. 과거의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제는 과거 완료라 그랬죠. 과거의 과거. 그제는 과거의 과거. 내일도 오늘 입장에서 내일 보니까 내일이 미래예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미래가 되는데 내일 그 시점 이후 미래 입장에서 내일을 보면 뭐죠? 내일은 미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입장, 과거 입장에서도 이건 미래예요. 자, 그런데 모레라고 하는 건 미래 완료, 미래의 미래다. 그러면은 모두 시점이 9개가 나오죠. 9세가 되죠. 근데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라 찰나의 영, 보태서 10세다. 이래 보는데 이 내용을 더 정리를 해보면 현재라는 시점에서도 현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그죠? 과거라는 시점에서도 과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미래라는 시점에서도 미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각각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어서 9세. 그것이 찰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보태면 10세. 그래서 9세, 10세가 호상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분명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보통 선거를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누구나 한 표, 성인이면 누구나 한 표가 주어질 때에 어른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많이 전해져요.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새까만 아가 왜 80대는 나하고 표가 똑같냐 이거예요, 무게가. 그죠? 20살 아가 7, 80이 어른 심리하고 왜 표가 똑같냐,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랬다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맹점도 있다 그래요.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분들의 안목과 인자 세상이 아예 뭔지 모르는 틀북순이들 안목에 의해 갖느냐 이거야. 그래도 다 한 표예요. 그죠? 다 한 표. 네,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흔히 말하는 떼거리가 많다고 과반수 이상이라고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단순히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볼 때에 이제 우리는 나하고 남하고 자기하고 다른 이들, 나하고 반세자라고 보는 분들,
나하고 아니, 미래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요, 타인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교육을 할 때도 왜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죠? 눈높이 교육을 하는데, 눈높이 교육을 뭐 수학, 산수, 눈높이 교육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말하면서 어떤 분이 그 비유를 들대요. 어머니가 이제 애 손을 잡고 백화점에 그 세일 때에 백화점에 갔는데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는 아이 쇼핑이라 그러는데 윈도우 쇼핑이라 해야 된다 그러대요. 이게 눈 구경만 하고 대부분 오는데 그 중에 하다가 사모 하나 사갖고 오는데 볼 게 많죠. 많다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신나게 보는데 애는 왜 징징거려서 야가 왜 징징거리나 하고 또 쳐다봤더니 엄마 눈에 애 신 운동화에 끈이 풀려 있어가지고 끈이 이제 신에 매 밝혀가지고 그것 때문인 줄 알고 끈을 매주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애 눈높이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 다리밖에 없더래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기만 하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애를 안고 엄마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여주니까 애가 더 신이 났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저거 보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난리가 났다. 이거요. 더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상반과 하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주반 중중으로, 주반 문명 부동문으로 시편문에서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요, 자기 입장 못 벗어나죠. 근데 자기 입장이라는 게 해인 삼매가 드러날 수 있는 경지처럼 대원 경지를 가진 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망식의 파랑이는 자기 경험의 안경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상대를 보죠. 그랬을 때 과연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노상 말하는 게 여실히 보라, 여실히 알아라, 존재를 존재 그 자체대로 인지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존재를 존재 그 자체대로 아니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망상 속에서 보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웬만한 나쁜 일 해도 다 봐주고 자기한테 걸렸다. 이제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죄가 개심죄라고 그러대요. 개심죄에 걸렸다 이러면 이제 걸리기만 하면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요즘 안 그랬지만 할머니들 옛날에 맞선주, 제사 지내줄 손주는 무조건 얘 편이. 그러니까 손주들이요, 사업을 할 때에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사하면 누나 뭐라 하죠. 누나가 돼갖고 큰 게 동생 갈른다 이래요. 여동생하고 오빠 사와보세요. 쬐깨난 게 오빠한테 달겨든다. 자기가 누구 편을 듣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존재 자체로 이해 안 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입성 스님이, 이거를 팽팽하게 잣대를 똑같이 해서 전체 대중을 상대해야지. 자기한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갈라가지고 해놓으면 덕이 없다고 그래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우리 반 스님 중에 한 분이요. 아침에 새벽에, 사러 가서 자고 와요. 그런데 끄이지도 않아.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래 잘 자? 나는 아침 잠이 많아가지고, 항상 졸다가 아침은 다 가거든요. 그래도 우리 못 자러 가잖아. 핫반 때, 중원반 때에. 그런데요, 어째서 저래 잘 자러 가는가 했더니, 나보다 더 잘긴데, 우리 반인데. 한 번은 이래 유심히 갔어. 근데 이스님이 입성을 떡들이 놓고는 공부는 안 하고, 입성스님만 쳐다보고 앉았네. 입성스님이 졸 때까지. 입성스님 얼마나 힘들어요. 힘나니까 이제 죽비를 쳐놓고 한참 이제 읽고 난 뒤에, 이제 꼬박 졸면, 할머니가 안 깨져. 이러는 거 아니라 입성스님 옆구리를 푹 찔러요. 눈내가 일나죠. 제가 잠이 왔어요. 이러면 자러 가라고.
그러니까 약 좀 잡히면 안 되죠. 네, 어려워요. 이제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움직이는 잣대가 있으면 더해요. 자기가 움직이는 잣대. 특별히 누구를 자기 마음에 든다고 좋아할 때.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잘하면 다 좋은 사람. 자기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우리 스님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잣대는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비유를 어떻게 듣냐 하면, 저 상대방 배려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됐는데, 나온 김에 조금 더 드릴게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물론 이제 자기 밭은 아니고, 소작을 하는데, 밭에 이제 저는 이쪽을 잘 모르는데요. 씨를 뿌리는데, 그래서 쭉 고르게 해야 씨가 쭉 해서. 특히 여기는 뭐 삐뚤하게 해놓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또 보니까, 삐뚤하게 갈아놓거든. 그래서 이걸 좀 쭉 바로 갈아라고, 왜 하면 되느냐 하니까. 저 건너편에 목표물을 하나 탁 두고, 그것만 보고 가면 바로 갈아줄 거다. 이렇게 시켜놓고 가서 알았다고요. 왜 그럼을 삐딱삐딱 걷는 사람이 저 목표물 보고 그러면 쭉 바로 걷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오니까 이건 더 삐뚤거리네. 그래서 바로 갈아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갈았냐. 시킨 대로 했다고요. 시킨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소가 한 마리 풀 뜯는다고 왔다 갔다 하길래 그 소만 딱 보고 있다. 소가 풀 뜯는다 일로 가 밀로 갈 끼고 풀 뜯는다 일로 가 밀로 갈 거라요. 잣대가 움직이는 잣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가치 기준하고요. 남한테 적용시키는 가치 기준이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요. 절대로 인과가 역연한데 빨리 가보를 받아야지. 자기가 잘못하면요. 부처님한테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도 그렇게 발생하고 종교 간의 분쟁은 더해요. 자기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반스님들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왜 가수나 인기 스타가 나올 때에 불자 스타 하면 더 좋아하죠. 연기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노래를 못 불러도 위에다가 만자를 하나 하고 나오면요. 그거는 그다음부터 그것만 들어봐요. 그런데요. 노래는 좀 잘 부르고 연기 잘해도 십자가를 떡 하고 나왔다. 그냥 그다음 잘 안 들어가죠. 왜냐? 자기가 뭐 기독교를 믿으면 믿었지. 믿었으면 믿었지. 와, 폰하게 그러냐, 이거요. 왜 하나가 근데 만자를 딱 하고 나오면요. 아이고, 불자들은 믿는 거를 잘 표를 안 내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들고 나왔다.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저도 그래요. 유학님은 그러고.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 대부분 왜 새벽 기도 간다고 설치 샀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12달 365일 다닌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대부분 극성이 맞다 그래요. 그렇게 극성 맞게 맨날 나 돌아다니니까 남편 밥 해줄 줄도 모르고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부자님들이 아침 예불 나와보세요. 신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하고 같이 예불하기 얼마나 어려울 텐데 하루도 안 봐주고 나와요.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하는 행동 보면 똑같아. 똑같은데 이 가치가 완전 달라져요. 어느 편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온 김에 세상 소리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 산하제안을 하면은 아들 딸 낳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한 집결라 하나씩이면 족하다 하다가 아들 딸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했다가 이제 결혼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제 이래 나가죠. 그래 나가는데 옛날에 뭐 5, 6, 12 따지면 보통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인 입장과 친정어머니인 입장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인도 그 당시에도 보면은 여자에게 나쁜 거 시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태어날 때에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이에요. 생시에 부모 분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남자아이인 줄 알고 기다리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대부분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님 경우에는 자기 태어났을 때에 그 할머니가 아들 기다렸는데 쓰잘데없는 딸 낳았다고 미역국에 죄를 다 뿌리더래요. 같은 여자가 여자이 적은 여자다. 이런 말 하는데 섭섭한데 왜 그렇겠느냐? 왜 그렇겠느냐? 이건 사회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공업의 소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해나가는 거죠. 공범자가 되어서. 근데 그 피해를 역시 받는 거죠.